123 내란 사태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서울에 있었습니다. 내란 사태 사전에 인지하거나 용산 대통령실하고 소통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다음날 4일 날은 어디 있었습니까? 서울에 있었습니다. PPT 주십시오. 12월 3일과 4일 대행의 출장 내역입니다. 3일날 일찍 잠들었어도 워낙 큰 비상사태라서 내란 상황 그 당시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던 때였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새벽에 해제됐는데 4일날 모든 일정 취소하고 본원으로 내려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출장 계속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외 출장 중이던 기관장들도 부랴부랴 돌아왔습니다. 기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운영이 점검회의, 업무회의 이런 게 더 중요합니까? 본의원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장이 공석이라고 임원이라고 부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본원 누가 지킵니까?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지난번 국감에 나주 본원 근무 등한시한다고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네. 징벌성으로 내년도 예산에 여비 등이 대폭 감액됐다는 사실 벌써 잊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 주십시오. 10월 국감에서 지적받고도 유현석 대행의 출장은 계속됐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출장 중독입니다. 11월 한 달간 나주 본원 근무가 딱 또 이틀입니다. 유현석 대행 국감장에서 앞으로 주의해야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근무라는 게 저희 서울 분원 근무입니다. 스마트워크 근무고요. 거기서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회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본진을 지켜야죠. 성 버리고 다른 데 가갖고 출장용 예, 그런데 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계엄 해제가 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그 다음날 제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주재하는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맨날 그렇게 핑계 대시잖아요.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유현석 대행 피의자 윤석열의 대선 캠프에서 홍보 총괄했었고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이번 12.3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대행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홍보 총괄했잖아요. 네, 경선 때 했었습니다. 네네. 김건희 라인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상계엄 잘한 일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생각이요? 우리 국무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은 그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일이라고 왜 바로 똑바로 얘기를 못합니까? 윤석열 내란죄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장관님이랑 같은 의견이에요. 그것도 얘기 못하겠습니까? 근데 어디 한 사람의 국민이라고 운운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도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근데 내란이 아니라고요? 자, 이제 임기 끝났죠? 임기 끝났고요. 네, 예. 빨리 사퇴하십시오. 경제가 매우 힘듭니다. 그나마 콘텐츠 파트는 노력하면 힘들어서 하면 수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같이 본진 외면하는 사람에게 콘텐츠 진흥원 맡길 수가 없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도 경영본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근무조차 하지 않고 서울 출장만 다니고 있는 유현석 대행 근무할 이유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되고 해제되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장관, 공무기관이 엉망입니다. 예, 유현석 대행이 계속 대행 수행해야 됩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유현석 대행 임기 종료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관 들어가 주십시오. 123 내란 사태가 시작된 윤석열 비상계엄 발표에 수어 통역이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비상계엄의 부적절성은 자치를 하고서라도 그 자체로 비상발표 상황에서 수어 통역이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아마 좀 그런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방법이 아니라 수어 제공돼야죠. 네. 비상계엄 발표 당시에 뉴스 특보 편성한 지상파 3사, 종합편성 채널 4사 중에 KBS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사에서는 수어 통역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계엄 발표 미리 알고 준비한 KTV 방송에서도 수어 통역 없었습니다. 그 결과 43만 명의 청각 장애인들은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령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한 줄짜리 자막 제공됐어요. 그거 못 봤으면은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수어를 보완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자막 지나가 버리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결국 비상계엄 상황에서 청각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체부 소관 법률인 한국수화언어법 위반한 것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청각 장애인이 한국 수어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을 부역하기 위해 6시부터 방송 준비한 KTV 역시 수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KTV가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에 부역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 또 하나 발견된 것입니다. KTV가 수어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면서 하다 못해 내란 수의 나팔수 정권의 주둥이가 된 것입니까?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해서 사망한 농인 김경철 씨 비극이 있었습니다. 정보 접근이 농인들한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으로까지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정보 접근권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이번 내란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장관, 해당 법률 소관한 장관으로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장애인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해서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장관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그래도 장관의 태도와 몸짓에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반성의 몸짓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때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정의롭게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도록 양심의 소리를 고하고 떠나십시오. 그것이 어릴 적 전원일기를 보면서 자란 팬이기도 한 저의 그리고 문화예술인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제 고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석